안녕하세요, 놀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 2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들어가네요. 자, 제가 내과 의사다 보니까 이맘때 되면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를 이제 꾸준히 찾아주시는데 내가 이런 거를 선물을 받았어, 명절 때 이거 먹으면 좋대 하면서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뭐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 먹으면 막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진대, 이거 먹어도 되느냐, 또 연예인 누가 나와서 이런 거 먹으면 관절이 막 팔팔하고 뭐 소변이 콸콸 나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염소? 뭐 하여튼 그런 걸 먹으면 뭐 입맛이 들고 원기가 막 충천해지고 해서 이런 거 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느냐, 등등등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나 이제 뜬금없는 얘기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그러셔요? 혹시 그 성분이 뒤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그 만든 회사라든지 유통회사가 어디인지 혹시 주소지가 나와 있나요? 그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량이나 용법은 어떻게 되죠? 혹시나 그 부작용에 대한 고지가 있나요? 이렇게 쭉쭉쭉 물어보시면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원장한테 물으러 왔지 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며칠 뒤에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오셔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내놓는데,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병이 7개인가 8개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의사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몸에 좋다고 하면서 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참 깜짝 놀라면서, 이제 그 어르신의 경우에는 하나씩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이제 상담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쭉 갖고 오시는 공통점이 하나들씩 있더라고요. 뭘까요? 제일 처음으로 건강, 그 다음에 보조, 식품이라는 6글자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보조자 대신에 거기다 기능자로 대체해서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 보조, 이건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포장되어 있는, 판매되는 것들이 다 식품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식품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다, 따라서 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을 거부하거나 전문의약품을 대체해서 충분히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작용도 없고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즉 우리가 먹는 전문의약품들은 부작용도 많고 어딘가 모르게 내가 뭐 치료는 되겠지만 몸에 해로운 것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이런 것들로 대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뭐 내과 의사, 내과 전문의한테 가면은 내가 먹고 있는 이런 그 약이 아닌 식품이죠. 식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식품들이 어떻게 내 몸에서 좋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식품과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의사예요. 의사들이 어떤 특정한 식품이나 어떤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최근에 이제 아침이나 뭐 저녁 시간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한 채널에 나와서 어떤 음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창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건강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하는 방송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어떤 식품이 어떤 특정 성분이라는데 특정 식품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러한 그 방송이 앞뒤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 연상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광고하고 있거나, 또는 앞뒤 채널에서 홈쇼핑과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과, 따라서 어떤 식품이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것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학이 이런 식품과학과 어떤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의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임상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의학의 꽃은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임상의학을 하는 대표적인 의사겠죠. 내과 의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임상이라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임상이라는 게 우리가 임하다, 어떤 임무를 받는 것, 그런 때 쓰는 임자고요. 상이라는 것은 책상을 뜻하는 상자예요. 임상이란 말은 의사가 사람,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하고 질병이 예방되도록 하는 그런 전 과정을 우리가 임상이다, 그래서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임상의학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과학의 분야에 대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과학적 증거, 또 윤리적인 것, 법률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심지어는 인종적인 것까지도 고려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되는 학문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대상자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후를 결정하고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가 처방하고 그분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과학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법률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또는 그 지역, 그 시대가 요구하는 법률적인 수준을 지키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얘기는 곧 윤리적인 얘기라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치료 방법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한다 한들 태아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수정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유전자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새로운 신약이나 좋은 방법이 나와도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 널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치료법이나 약물이 아니라면 그것도 인정되고 널리 통용 임상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인종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약이나 치료법이 어떤 예를 들어서 백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지만 아시안이라든지 흑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대사지 경로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보고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종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고려되어져서 우리가 임상이라는 어떤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임상이 가지는 굉장히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의학이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나 어떤 약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물 실험, 생화학적인 모델링, 실험실에서의 배양 결과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 효능이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와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 그리고 부작용이라든지 가장 적절한 용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의 기간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될지 등등에 관한 것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임상 시험이라는 거예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거를 반드시 거쳐야지 그 약물이 우리가 새로운 치료의 어떤 기본이 될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즉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임상 실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보통의 다른 과학, 특히나 식품과학의 영역과는 아주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 방법이 반드시 임상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임상시험이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자가 새로운 약물이 나왔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어요, 새로운 진단법이 나왔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자진해서 그 대상에 들어가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대상자를 선별하고 모아내고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결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약물이라든지 어떤 수술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수정되고 하면서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쉽게 병원에 가면 툭툭 받아오는 전문의약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코 쉽게 단순하게 가볍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 임상시험 하나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 제약회사의 명운을 걸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많은 전문의약품들을 쉽게 쓰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는 피나는 시간과 노력, 전문가들의 어떤 결집된 어떤 피와 땀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다 통과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실제로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는 뭐 짧게는 뭐 몇 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고, 거기에서 낸 소요 비용도 적게는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조 단위의 이 약물 개발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 안타깝게도 99%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북미, 유럽권에서 개발된 그 약들이 이제 일정 기간 특허가 지나면서 제네릭으로 풀리면서 싼 값의 약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신약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전문의약품 중에서 사용되는 99%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특허에서 생산되고 수입되어서 사용되는 약들이다.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 처방하는 약들은 이러한 지난한 과정, 오랜 과정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약품에 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누구나 인터넷만 치고 들어가면 용법, 용량, 부작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 다음에 적응증, 적응기간 등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화학구조식까지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개발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회나 논문 등을 통해서 그 약물이 적용증이 더 넓어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처방의 플랜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조합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더 주의할 부분은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학회나 학술 대회를 거치면서 논문 등을 통해서 수정되고 또 바뀌고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하거든요. 즉 임상의학의 핵심은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vidence Based Medicine에서 EB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핵심은 EBM, 특히 임상의학이죠.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근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과 거기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와 논문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 근거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온 거거든요. 우리가 잠깐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근거 수준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A, B, C, D로 나누거든요. A나 B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고 전문의사가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처방해 나가는 근거들이 대부분 A나 B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EBM에 있어서의 근거 수준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강보조식품이라는 부분 있죠. 결국에는 분명한 것은 식품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대규모 임상시험도 하지 않았겠죠. 식품으로서의 과학적 위치와 전문 의약품으로서의 과학적 위치는 대상도, 목표도, 과정도, 결과도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식품을 가지고 어떤 전문의약품에 가지고 있는 효능이나 효과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의약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식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권고드리는 어떤 치료 방법에 어떤 음식이나 식품을 통해서 그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등급을 표시할 때는 D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탤런트 아니면 뭐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 전문의가 추천하는 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은 기능이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건강보조식품은 그 효능 대비 가성비가 매우 비싼 경우가 많다. 네 번째, 기왕의 건강보조식품을 내가 필요로 해서 쓴다면 검증된 회사의 오랜 기간의 시장에서 평가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고르는 게 좋겠다. 다섯 번째, 건강보조식품의 용법, 함량, 효능, 효과, 부작용, 유효기간, 이게 유통기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생산, 판매처,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반드시 고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한 보따리씩, 야, 이게 내가 언제 여기 또 오냐,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내가 석 달치, 6개월치, 1년치 한꺼번에 사갈 거야. 그런 거 제발 사오지 마시라는 거. 일곱 번째,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짧게는 수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내지 2년 동안 장기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여덟 번째, 그 건강보조식품이 반품이 잘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제발 한 달치 사면 이만한데 석 달치 사면 내가 더 얹어줄게. 6개월치 사면 이만큼 더 줄게. 덤으로 더 얹어주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저는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특히나 내가 기저질환,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심장병, 콩팥병, 만성 간질환, 기타 등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복용하실 때 주의하시고 잘 모르면 꼭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마케터가 의학적 효능을 자꾸 강조하는 말을 한다면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식품이나 음식물이 특정한 의학적 효능을 가지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마케터가 나와서 자꾸 질병과 관련된 효능을 강조하는 그런 멘트를 자꾸 한다면은 저는 그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서 복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때 왜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요번에는 그냥 좋다라는 얘기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선물 받았거나 내가 선물을 하고자 할 때 그 뒤에 효능, 효과, 부작용, 판매처, 반품상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 꼭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상 놀닥TV 박철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